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4년 올해 양력 6월에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소띠의 그 특징을 잠시 복습하면, 우선 이제 소띠 같은 경우에는 고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띠들보다는 의외의 잔병치레를 많이 할 수 있는 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잔병치레를 한다고 해서 뭐 단명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띠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주팔자 전체의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화 변동이 많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사주팔자라고 하더라도 한날 한시에 모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사주팔자를 보고 사실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예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소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병이 있어도 장수할 확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 남들보다는 굉장히 수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띠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건강을 위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의학 분야라던가 생명을 다루는 분야,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그 생명공학과 같은 연구 분야에 가담해서 일을 하거나, 자녀들이 소띠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의대라든지 뭔가 사람의 병이나 건강을 위해 치료하고 연구하는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띠들보다는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소띠가 2024년 이렇게 용의해를 보게 되면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뭔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주저하고 의심을 많이 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띠 같은 경우에는 오행으로 토가 됩니다. 토가. 자, 토 같은 경우에는 수라고 하는 물을 제물로 삼는데, 이렇게 용의해를 만나게 되면 수의 기운이 지극히 약화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이것이 곧 겁재라고 해서,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것을 겁재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소띠는 실제로 2024년 용의해를 만나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혹여라도 일을 크게 벌려서 손해가 난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주변 사람들의 권유나 뭔가 그 요청에 의해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이런 것을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인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고망동에서 돈을 투자하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렇게 그 돈이 굉장히 위축되는 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띠가 그야말로 이전까지 돈이 많이 벌렸다고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긴축재정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소띠 같은 경우에는 또 용의해를 만나면 이것이 곧 파라고 해서, 파는 깨트린다 할 때 파자를 쓰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띠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인물들과의 유대관계라던가 공사 구분을 철저하게 하고, 너무 주변 사람들을 믿어서도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정밀하게 서로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렇게 6월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곧 오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곧 인수가 되고 원진이 됩니다. 자, 인수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신이 하던 공부나 학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겁재를 만나서 파가 일어나면서 이것이 곧 인수와 원진이 되는 것은 주변 인물들과의 뭔가 진행하는 와중에 서류상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서로 간에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굉장히 갈등을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또 원진이 되는 것이니까,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조화를 의미하고 결과론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곧 원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소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 이제 영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이 도소매를 통해서 일을 진행할 때 특히 도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업체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소띠가 만약에 협력이나 제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계약서를 쓰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소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특히 금융거래를 한다거나 할 때 본인이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손해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소띠가 이렇게 용해를 만나면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약간의 조정 과정,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삐그덕거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안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24년 이후에 25년이 되면 그것은 곧 뱀의 해가 됩니다. 자, 뱀의 해 같은 경우에는 소띠와 이런 식으로 합을 이루게 되면서 무언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지는 해가 되고, 특히 이 사라는 글자 같은 경우는 소띠가 볼 때는 자신을 위한 권한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올해 약간의 조정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 내년에 승진도 가능하고 의외의 권한 획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띠 같은 경우에 올해 약간의 부조화를 잘 견디게 되면은 내년에 특히 이제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격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더군다나 이 6월을 지나고 7, 8월로 이동하게 되면 앞으로 소띠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본인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재물을 만들어내는데 유리한 운으로 그래프가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용해의 6월 같은 경우에는 흔한 말로 이제 너무 일을 벌리거나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2024년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양력 6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